쪽 한 분, 두 분, 한 자리만 더 오면 되네. 여성분 중에 한 분만 더. 예. 아니 주무팀에 정책기획의 여성. 예. 저쪽 한쪽 자리. 누구야? 저기 정책기획 600년 팀 누구야? 저쪽 앞에 앉으시. 그리고 저 뒤에 한 6, 7분 저 어디 나가려고 그쪽에 입고 있는데요. 아무튼 가능하면 앞쪽으로 좀 오셔. 앞쪽으로 이렇게 좀. 그래서 토론도 분위기가 있어야 토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 뒤도 마찬가지. 거기 뒤 말고 이쪽 앞으로 오세요. 국장님 가셨으니까. 앞쪽으로 오시고. 거기 한 8명. 8분들 그쪽에 오른쪽 귀퉁이에만 있지 말고 또 앞쪽으로 뒤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진짜 600년을 토론할 사람이 앞에 있는 분들은 의전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신 분들이고, 여기 이제 600년을 책임지신 분들이니까. 이태우 장도 앞으로 오시죠. 또 좀 가능하면 앞쪽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네, 진행하십니다. 네, 하경사 신준용입니다. 지난 발표는 재밌게, 인상적으로, 임팩트 있게, 알았죠? 생긴 대로. 네? 알았죠? 네, 박수 한번. 네, 지난 6월에 고양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과관이 생략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중점 과제로 이제 선정된 게 이제 4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4개가 고양 600년 전시관하고 벽제관 육각정 환수 사업, 그 다음에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 그리고 이제 북한산 산영루 복원 사업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4개 사업이 다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시관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컨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추진입니다. 북한산성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북한산 안에 위치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북한산이 이제 고양시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북한산의 3분의 1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차이고 아차인데, 북한 산성의 98%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전체에 일부분이 이제 북한산성이 있고요. 거기를 이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쯤에 The Most Visitors 뭐 그런 게 써 있습니다. 뭐 발음이 휘어서 좀 약간 안 좋은데, 이게 뭐 다른 책들 같은 데 보면은 뭐 단위 면적당 뭐 가장 많은 방문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영어니까 해석을 하시면 단위 면적당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겸손하다 보니까 앞에, 그러니까 설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앞에 무슨 단위 면적당 그런 거 붙이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기네스북 등재서에는. 그래서 이미 94년도에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는 국립공원으로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람객이 지금보다는 적었는데, 지금은 이때 당시에 2배 이상 옵니다. 3배 정도 오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1000만이 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40몇만 뭐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수치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1845년 이제 성능 스님이 제작한 북한지에 있는 북한도를 이제 저희가 손수건으로 만들어서 경기문화재단하고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북한산성 전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손수건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건 같은 거 설명드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벽걸이로도 걸어놓고 뭐 그런 얘기 막 그런 것도 이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산성의 모습인데요. 북한산의 특징을 그러니까 가장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북한산성은 한양도성과 탕춘대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의 대피성이 되겠고요. 한양도성의 대피성은 북한산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도성이 주위가 18km가 되고 북한산성이 12.3km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양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아마 대피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 번도 대피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 이제 북한산성의 모습인데요. 지금 어딘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북문 어디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그것도 북한산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산성 행궁지인데요. 북한산성 안에는 목조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은 한 개도 원형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석조만 남아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정동윤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1925년에 우승년 대홍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시설물이 씻겨 내려갔거든요. 근데 다 그때 내려간 건 아니었겠지만 부재가 옆에 흘려져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당시에 이제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옆에 사는 분들이 하나도 쓰고 또 하나 갖다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아마 부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쁜 일본 놈들이 다 태웠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굴 조사를 해보면 불에 타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게 좀 전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사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북한산성 성벽의 모습인데요. 이런 성벽이 12.3km 그 중에 이제 한 3, 4km 정도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축조가 되질 않았어요. 워낙 성벽이 험하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어서 쌓아지지 않고 한 8km 정도는 이런 모습이 거의 남아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성을 안 돌아보신 분들은 북한산성에는 성벽이 별로 안 남아있지 않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돌아보시면은 아마 그런 얘기는 안 나오실 겁니다. 근데 다 돌아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워낙 험한 곳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뭐 원효봉이나 그런 데 가면은 또 쉽게 한 바퀴 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바퀴 다 도는 거는 천천히 돌아보셔도 되고 가까운 데는 그렇게 돌아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북한산성의 개요는 이제 간략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개로왕 132년 당시에 백제가 쌓은 북한산성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북한산성으로 봐야 되겠지만서도 당시에 북한산이라고 하면 한수 이북의 산을 전부 다 북한산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북한산이 지금의 북한산, 그러니까 지금의 고양시 관할 지역에 있는 북한산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차산 근처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이렇게 연결 지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베이스를 두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적어놨습니다. 이제 북한산성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12월에 경기도랑 고양시랑 경기문화재단이 이제 MOU를 체결해서 지금 고양시청 문예회관 3층에서 지금 전문가 3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양시청에서 1명 파견이 가고 경기도에서 1명 파견 나가고 해서 총 5분이 지금 북한산성을 위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6월 달에 이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하고 서울시청 한양도성 팀에 가서 거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냥 여쭤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남한산성, 한양도성, 중부 내륙산성, 익산 역사인력지구 등이 세계문화유산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산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거 말고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네스코가 지정 운영하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시키는 것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 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각국의 이제 문화재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세계문화유산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엔간하면 신청서를 내면은 전부 다 세계문화유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이 많아지고 그 수량별로 그러니까 종류별로 수량을 굉장히 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등재가 굉장히 어려워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 번 시키려면은 서류 뭉치를 이제 몇 박스씩 내야 그래서 등재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각 국가위원회에서 뭐 세계유산 센터를 내고 이코머스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될 겁니다. 가령 이제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이제 자긍심 같은 것을 이제 가지게 될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광객 수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서울릉, 서삼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40기가 넘는 조선왕릉이 있기 때문에 그 꼭 여기만 오진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이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거기만 콕 집어서 오기 때문에 또 서울 인근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관람객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그런 건 없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될 때는 저희가 뭐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OUV라 그래서요.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그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행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 작업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술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학술 대회 같은 거 개최도 하고,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유명인사 초청도 해서 뭐 아무튼 그런 작업을 전부 다 해야 그다음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북한산성하고 이 얘기를 연결을 하자면 인용 보시면 북한산성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홍보 활동이나 그런 것도 뭐 간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조사 사업이 사실은 등재할 때는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북한산성에 현재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기관인 이코머스 한국위원회에서 한양조정과 함께 이미 검토되고 있을 만큼 국내외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한산성이 10년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등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한산성에 오는 이코머스 위원들이 남한산성에 들려서 북한산성은 왜 등재를 안 하냐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북한산성 실제로 모시고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북한산성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거기서도 같이 이제 의견서 제출하지만 관계 기관에서 뭐 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잠잠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뭐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문화유산의 현황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북한산성을 잘 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북한산성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산성 안에는 지금 현재 문헌상으로 확인된 유적이 200개소가 넘게 있거든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유적은 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적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곽의 실측조사, 무슨 뭐, 발굴조사,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이제 행궁지에 대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데, 성곽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산성문화사업팀에서 북한산성에 대한 학술조사와 활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준비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현황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한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지금 비슷한 시기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 한양도서관 준비팀이라고 해서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5명 시작하고 그거를 7월 때 인사발령 낼 때 20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쯤에 40명으로 이제 증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양도서관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명이 붙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뭐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 내에 전담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명이 지금 10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1명은 이제 팀장으로서 비상근이고 그 중에 2명은 이제 각 시청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이제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이게 죄송하지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 남한산성의 그 15명에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컴퓨터에서 드래그를 해오다 보니까 글자가 약간 깨졌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업무 같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사실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성과 한양도성과 남한산성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양도성은 이제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만들어지게 돼서 태종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종 그리고 숙종 그 다음에 뭐 여러 시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제 개보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도성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깨지죠. 엄청나게 깨지고 그 다음에 인조 때 남한산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을 축조해서 이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그 주위에 남한산성보다 더 높은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 역시 청나라 군대한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00여 년쯤 뒤에 다시 만든 산성이 북한산성입니다. 다행히 북한산성은 주위에 더 높은 봉우리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면적도 넓고 또 안정성이 보장된 산성이지만 그 후로 사용이 된 적은 없는 그런 산성이 되겠고요.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지만 그 역시도 사용된 적은 없는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 북한산성, 한양도성, 남한산성은 이제 그런 연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의 오유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인데요. 한양도성과 다르고 이미 신청서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3년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서 협의가 결렬되었다라고 써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양도성 팀에서 경기도 남한산성 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같이 추진을 합시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신청서가 거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제 이 협상이 이제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북한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고양시 같은 기관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등재와 관련된 본격적인 사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것으로 순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세계문화 등재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그런 지역 중에 또 한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산성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은 연구 성과가 지금 거의 없고 추진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순서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등재라는 것이 워낙 좀 복잡하고 또 거기 입장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조직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학술 연구, 그 다음에 홍보, 서명운동 같은 거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신청서 그리고
우선 등재 목록을 선정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 신청 내는 거의 아마 이 정도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북한산성 세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청, 경기도,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의견 및 업무 조율이 매우 필요하고 세계유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행사를 검토한 결과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일이 많아서 일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산성 산영로 복원 추진입니다. 북한산성 산영로는 북한산성 안에 그 가장 경치 좋은 곳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규모는 50제곱미터고 T자형의 육각정자입니다. 팔각지붕 단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이쁘게 생긴 그런 정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10개의 석주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고 복원을 하려면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있어야 이제 거기까지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산 산영로의 이제 옛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산영로가 되고 여기가 이제 비석거리가 됩니다. 비석거리가 되고 여기서 북한산 승도절목 명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문인들 조선시대 우리가 알만한 문인들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추사 김정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만한 문인들은 전부 다 와서 시를 여기서 한 편씩 다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이 바로 위에 이제 중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중흥사는 옛날에 김시습이 그 생육신으로 가기 전에 공부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한 3분, 4분 정도 되거든요.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이 좀 여흥을 즐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밑에서 본 산영로의 모습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아래 것들이 되겠죠. 아래 것들이 되고 양반들은 이제 여기 누각 위에서 이제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정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상명대학교 서울의 상명대학교 앞에 보면 세검정이라고 있거든요. 세검정에 가면은 똑같이 생긴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도 역시 1944년도인가에 유실이 돼서 70년대에 복원을 한 그런 건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하고 그 세검정을 검토를 해보면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100년 전 정도의 사진이 되겠고요. 산영로 같은 경우에도 을충년 대홍수랑 관련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훼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고 오늘 2시 반에 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 조사를 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다 올라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현재 상황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얼마 전에 수풀은 베가지고 지금 이건 없고 돌기둥이 10개가 있고 이렇게 T자형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 곳곳에 자세히 보시면 돌기둥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 끝부분도 다 정밀하게 다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그랭이 작업을 해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정밀하게 딱 따가지고 밑에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정자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제 기와편이 되겠고요. 이게 주변의 경치인데 앞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북한산성에 이제 손님들 모시고 올라갈 때는 꼭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한 12시쯤 되기 때문에 10시쯤 올라가서 문화유산 설명드리고 이 정도쯤 올라가면 한 12시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밥이나 그런 거를 드시고 그 다음에 행궁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만큼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고 널따란 바위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곳입니다. 아마 나무가 좀 정리가 되면은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산영로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고 이것도 간추린 내용이고 옛날 신문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산용루에 대한 심원등만 정리해도 책 한 권은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추사, 다산, 성호 등 명사, 명연들의 시와 기행문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자에서 벗어난 T자형 육각형 정자 및 초석을 이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사진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산 성내 항해루, 세식루, 산용루 등 세 개의 누각에 대한 기록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정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북한산성 안에 이제 이거를 경기도 기념물로 지금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문화재가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벽제관 육각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관 육각정에 대해서는 지금 뭐 탄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벽제관 육각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관 육각정은 원 소재지가 이제 덕양구 고향의 벽제관지 북쪽 구릉입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사실 현장 확인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그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랑은 좀 지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도 몇 차례 올라가 봤는데 위치 같은 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진상으로 남아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재지가 일본 야마구치현의 이제 이와쿠니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와쿠니시는 야마구치현에 있는 이제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라서 관광도시 안에 이와쿠니 성이 있고 또 긴타이교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를 끼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이 정자가 있습니다. 좀 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약탈된 경위는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하세가와가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청군을 상대로 승리한 벽제관 전투를 기념을 해서 자신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로 옮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하세가와라는 이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은 군인 출신이고 요시가와 히로시라는 장수를 굉장히 존경했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벽제관 전투를 기념해서 그곳에 있는 건축물을 뜯어간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뜯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다만 일본에서 벽제관 육각정을 복원한다라는 기록만 신문 자료로 저희가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문화재가 없어진 거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세가와라는 사람이 문화재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한국에서 많은 문화재들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천의 오천석탑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뜯어간 거고요. 아마 이 시기에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의 대표적인 그 사립박물관 중 하나가 오쿠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오쿠라 호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그룹 정도 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오쿠라 지단의 오쿠라라는 사람이 문화재를 또 엄청 좋아해서 그 사람과 하세가와의 합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육각정이 되겠는데 다른 것들은 실체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확인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이제 군인 출신 총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단정치 뭐 잘 아시겠지만 무단정치 하다가 그 3.1운동 난 다음에 쫓겨나죠. 일본으로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정치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그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벽제관 육각정의 원위치가 이제 여기 빨간 원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특별시 그 자료입니다. 서울시 자료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저 빨간색 원 안에 저렇게 육각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벽제관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와쿠니시에 있는 벽제관 육각정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건물이 워낙 목재가 좀 됐기 때문에 이렇게 C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목재를 이렇게 받쳐놨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또 뭐 정원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부재와 저희 그 사람들이 교체한 부재를 구분을 해놔서 이렇게 색칠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약간 무르팅팅한 이런 부분이 이제 원래 부재가 되겠고 지금 뻘겋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교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탈 동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지막 부분만 앞에는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각종이 일본으로 옮겨진 이후에 벽제관은 대대적인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승정 기념으로 조성이 되어 갔으며 이와쿠니 시 모미지타지 공원으로 약탈된 육각정은 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원화 조성 사업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고양동 옛날 거주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실제로 승정 기념비가 있었죠. 벽제관 전투 승정 기념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해방되자마자 뭐 다 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승정 기념비 실제로 있었고요. 일본에 가시면 그 모미지타지 공원에 가면 벽제관 육각정하고 그 아까 그 히로시라는 장수의 무덤 옆에 한국의 문인석이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어떤 승전 벽제관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유물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이제 배치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조선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건 조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거기 가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한국 경기도 벽제관, 뭐 경성 현재의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성벽에서부터 길을 재봤는데 진짜 20km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제관의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져가자마자 이제 조성을 해놓은 그런 벽제관 육각정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반기에 이제 육각정 주변의 모습을 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주변을 다 관광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광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를 이제 절병통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상 변경이 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저희보다는 상당히 일찍부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른 나라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형을 이렇게 지켜간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의 이제 벽제관 육각정의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벽제관 육각정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자면 현지 조사 결과 원부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난간을 머름이라 그러는데 머름으로 연결하여 내부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란 중에서도 좀 고급 교란이 아짜 교란을 설치를 해서 회랑을 두르고 있는 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각 형태라든가 목재 기둥의 이제 문양 같은 걸 통해서 당대에 상당히 격식을 갖춘 건물로 지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게요. 그 객사라는 건물은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그 기차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왜 기차역은 굉장히 멋있게 이쁘게 짓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 도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멋있게 짓는데 벽제관도 이제 객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을 공공시설 중에서는 이쁘게 지은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얼핏 생각해 보시면 이런 누각이 굉장히 전국에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별로 없고 궁궐 외에는 또 별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희소성에서도 굉장히 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육각정은 벽제관과 관련된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귀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6월에 이제 일본에 가서 현지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측도 하고 기간이 길진 않았기 때문에 약측도 하고 저렇게 뭐 이렇게 뭐 먹지도 발라가지고 문양도 조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선을 넣는데요. 기둥도 육각형으로 육각 정자기 때문에 기둥도 육각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사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두 줄이 선이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고급 문양에 속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지붕 석가래 부분은 좀 교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직사각형의 석가래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좀 교체가 된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려놓은 도면입니다. 형광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원래의 부재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부재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필요할 경우에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벽제관 육각정의 이제 문화유산 가치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러한 육각정을 이제 이 고양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환수를 추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뭐 어떤 식으로 추진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질문 좀 할게요. 이 육각정 있는 일본 도시가 어디죠? 이와쿠니 이와쿠니 시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이 육각정에 대한 입장이 자기들이 예. 찬탈해 왔다는 걸 인정을 공식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경위로 육각정의 이 연원을 뭘로 설명합니까? 일단 일본의 육각정이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지금 이와쿠니 시 입장에 예. 어떤 이 연원과 과정은 잘 모른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각정을 이제 저희가 처음 간 거기 때문에 뭐 환수를 위해서 저희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고 이 문화재를 조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보들이 아닌 이상은 바보들이 아닌 이상 물론 뭐 하도 한심한 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문화재 환수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온 걸 허락하고 또 환수 움직임이 나올 때 자기들도 뭐 약간의 양심상 뭐 협의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류는 지금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2년 일본 잡지에 소개된 육각정 안내문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벽제관 전투에서 눈부신 무운을 세운 것을 칭송하고 기증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환수와 문화재 조사를 하러 갔을 때의 시의 공식 비공식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도시락을 까먹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고양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와쿠니 시와 좀 관계를 가지고 긴밀하게 협정을 한다면 벽제관 육각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그 시에 뭐 어떤 사람이야? 거기 그 시의 국장님 주무국장입니까? 주무국장. 근데 저기 우리 이동범 소장님,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이동범 소장님도 계시고 이쪽에 전문가분들 제가 궁금한 건 그때도 논의했던 건데 육각정을 포함해 가지고 명백한 찬탈적 유무를 뭐 문화재청이나 또는 뭐 문화관광부나 고양시나 어디를 떠나가지고 무슨 내부적인 점잖은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분위기 보니까 뭐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면 또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받고 안 받고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걸 적어도 후손들이 이런 불법적 찬탈에 대해서 확실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너희들이 찬탈해 간 거 아니냐. 작물이다 말이야. 돌려주라.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럼 국제사회에 너희들이 얼마만큼 정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독도니 뭐니 이런 야만적 찬탈의 역사가 있는가를 알리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명예롭게 우리한테 환수한다면 받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가보자. 나는 이게 올바른 제대로 정신이 있는 운동이지. 지금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뭐 자치단체가 조용히 협의해가지고 몰래 가갖고 무슨 조사해가지고 담당 국장이 술 먹다가 뭐 잘하면 한번 협의해본다 또 아니면 5년 끌고 이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문화재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뭐
뭐 정부 기관이기도 하고 또 제대로 역사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도 논의가 나왔던 건데 네. 저는 영원히 환수 불가능하다고 봐요.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갖고 육각정 하나가 오면 뭐 하나요? 아니 그래갖고 육각정 데려가서 벽제관에다 하나 두고 우리가 저 이학군이 시하고 이야기 잘해하고 시장하고 최성시장하고 잘 옮겨진 벽제관 앞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잘 협의해갖고 왔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독도는 지깃달이라고 하고 정부는 양배에서는 사과를 안 하고 이미 널려있는 다른 개념 그래갖고 한 점, 두 점씩 가져오는 게 맞는 문화재 환수 운동이냐. 이게 어떤가요? 그 환수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 그 팩트가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진정성을 우리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그 진정성에는 장소성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그 육각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가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하세가가 뜯어갔단 말입니다. 뜯어갖고 지가 존경하는 뭡니까 그 장수의 무덤 옆에다가 기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역사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뺏긴 역사도 있지만 가져간 역사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보면은 그 하세가부터 해가지고 아까 오쿠라 컬렉션에서 가져간 게 수만 점이 넘어요. 수만 점이 넘는데 걔네들이 그런 어떤 그 약탈된 문화재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 가져오는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 대첩이라고 해갖고 2006년도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북한에다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초산 스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거의 30여 년 가까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문화재 청하고 외교부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가져온 거거든요.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상의 싸움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도 같은 경우 우리가 시조적 지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이능 계약한 게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땅을 일본 땅이라고 약속을 해준 미략이 있고 국제법으로 하면 진단 말입니다. 그건 소수설인 것 같고. 소수 아니 이게 이제 그건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자료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효적 지배 외에는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국 놈들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자꾸 국제법을 운운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간단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감정과 어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 실효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됐냐라는 걸 자꾸 물어보는 얘네들은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아까 하세가가 이제 존경하고 뜯어갔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잡지에 나온 겁니다. 잡지에 나온 거지. 잡지에는 뜯어갔다는 게 나옵니까? 네, 잡지에는 뭐라는 그 평상시에 그 박제관 전투에서 공훈을 올린 그 장수의 그 사람을 평소 조명한 나머지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잡지에 기증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 잡지에 그 스크랩한 거를 누가 줬냐면 시청 직원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네는 이제 그걸 명확히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그 잡지는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도 이제 이쪽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향후에 싸움을 할 때 어떤 미래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600년 사업 일환으로 왔다. 조사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나머지 토론은 또 이따 하시죠. 진행하세요. 심지어 황 기사님 발표해 주셨고 또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600년 기념 사업 역점 추진 사업들이 결과물을